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진짜 참다 샀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인 거죠. 왜냐면 참다 샀으니까.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것도 좀 반대인 게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채널 한주주TV의 한주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주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제 분야의 작가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 소개에서 느끼셨겠지만요. 저는 경제 분야의 무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이 경제와 이런 투자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나 프로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저는 조금 색깔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를 좀 판단하고 보고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의 온도를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또 경제 분야의 연사분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주주님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요, 항상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좀 준비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이 어느 시점쯤 왔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은 이제 상승 국면의 그런 시장이고요. 네. 오른쪽 부분은 하강 국면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A1은 조정 국면이라고 돼 있죠. 네. 조정 국면에서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비관적인 심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근데 주식 시장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떠나고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그런 좀 바닥 다지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횡보하는 구간을 좀 이루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떠날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을 조금 지나가서 상승하는 국면, 동행 국면, A2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때는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이제 주식 시장이 정말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게 딱 분명하게 보이고요. 또 이 시점을 지나서 정말 또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 시점이 오겠죠. 그때는 A3 과장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금리 인하했을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때 몰려들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A3에서 B1으로 넘어가는 그 국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면 B1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너무 이제 시장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금리가 조금씩 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긴축의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 3월쯤이 아니었나 지나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3월 정도가 이 조정 국면의 시작이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적도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해서 여기 동행 국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동행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이 정도 하락은 버틸만 했어 한데 그 다음에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큰 폭락이 나타나는 장이 오는데 그게 바로 B3 과장 국면입니다. 제가 이 시점은 지나고 보니까 한 2022년 10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디예요? 지금은 B3에서 A1 정도로 가는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항상 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사실 이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기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렸고 제가 사실 이런 경제의 상황을 판단해서 주식시장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주식이 있으면은 좀 비싼 가격이든 저렴한 가격이든 그냥 좀 크게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빚내서 이 고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국면이긴 한데 실적 좋은 주식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좀 샀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은 이미 또 주가가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놓은 주식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경제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전체 상승과 하강에 이 사이클이 한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가냐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한 3년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한 3년 정도 도는 것 같은데 근데 투자를 하실 때 3년 이상 투자를 하신다. 3년, 5년, 10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사이클 자체와 관련 없이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 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만 이 정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22년 10월이 그 B3 국면.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때 한 2,200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정말 심각했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못 봤는데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B3 과장 국면을 지나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왔다고 해도 A1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주식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V자 반등은 지금은 일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막 한 번 더 증시가 폭락하거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2200을 깨고 더 내려가거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주식시장을 되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능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런 구간을 이미 저는 작년에 몇 차례 거쳐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또 한 차례 인플레이션이 더 지금 상황에서 급등을 한다든가 금리가 또 더 크게 오른다든가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는 찾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최악의 상황은 항상 염두를 하시되 지금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지난번 출연해서 그 2차전지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좋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도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2차전지 주식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전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진입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시점은 항상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하는 투자자 무리가 많이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이 부족한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돈을 벌고 빨리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사회 속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불과 며칠 정도 하락을 했는데 며칠만 하락을 해도 되게 조급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또 깨알같이 제 한주주TV 홍보를 요즘에 아주 좀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주주상담소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주상담소에서는 이제 박순혁 이사님과 저와 이렇게 둘이서 이제 그런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좀 해결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투자하면서 갑자기 막 폭락을 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주식 계좌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고민이 있잖아요. 부동산 고민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를 하면서 가족과 불화가 생기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기타 경제적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빚이나 뭐 종잣돈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또 뭐 도박에 빠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고민들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때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고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어떻게 견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서로 좀 으쌰으쌰 하면서 댓글로도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받는 코너도 제가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표정이 엄청 밝으시네요. 혼자 신났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주주TV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그런 2차전지 투자하시면서 고민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좀 토로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 질문 남겨주시고 또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다면 그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차전지 요즘에 조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삼성전자를 팔고 팔고 지금 이걸 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르고 2차전지는 하락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를 팔고 2차전지를 샀다. 내가 사면은 주식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른다. 이런 거가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 책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제 책 이제 최근에 나왔던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도 그렇게 내가 왜 팔면 오르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래요. 내가 판 주식은 아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나를 지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랫동안 근데 횡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팔기만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팔 때 누군가는 계속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횡보의 장에서는 어떤 좀 살짝의 모멘텀이 가해지면은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횡보하는 주식을 이제 팔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기업 주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기가 쉽상이겠죠. 이제 인내심 없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갔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식에 물리게 되는데,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진짜 참다 샀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인 거죠. 왜냐면 참다 샀으니까. 아까 앙드레 그 타이틀 보니까 기다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참다가 고점에서 올라가니까. 그 맞죠. 동행 국면에서 지금 상승하는데 동행 국면에서 이게 이제 주식별로 다를 거 아니야, 사이클은. 여기서 참다가 이제 이 과장 국면에 들어가 버리죠. 판단, 산다. 그렇게 해서 사면은 이제 이렇게 조정 국면에 접어든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근데 이건 전 진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닐 거예요. 그냥 박순혁 이사님도 뭐 다른 분들도 뭐 서재영 대표님께서도 요즘 굉장히 2차전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3년 정도 보고 가라는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셨을 때는 이런 좀 사이클과 무관하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것도 좀 반대인 게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돈이 있을 때 사서 모으는 스타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마음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할해서 그래도 매수하시는 게 좀 마음고생을 더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냥 돈 생길 때 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 있을 네. 때 산다는 거는 네. 미래 성장성은 있으니까 네, 산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내가 염두에 뒀었던 주식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너무 과열된 시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판단을 하시고 그래도 좀 분할해서 마음의 버퍼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들 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20대 초반,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0% 후반 뭐 이렇게 좀 조정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 조정은 그래도 받긴 받은 거잖아요, 네. 현재.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살만하다? 있으면 그래도 사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타이밍보다 이제 이 기업을 보니까 그 기업만 봤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지 괜찮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 가격에 앞서서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혹시 2차전지 네. 기업 중에서 좋게 보시는 기업 있으세요? 일단 저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위주로 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저는 좀 큰 기업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 아직은 에코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네. 박순효 이사님하고 방송 같이 네. 하시니까 박순효 이사님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몰빵하지 말라고. 네. 한 주식의 40%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좀 현명하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애플 여전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 진짜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딱 40% 정도 하고 그러시구나. 있어요. 네. 그 정도 하는 게 제 마음에 가장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2차전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실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생각하면은 꽤 커졌네. 이게 최근에 시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최근에 조금 저는 잘 안 파니까. 제가 처음에 샀었던 시점이 아마 12만 5천 원이었나? 그때쯤이었었는데 그때 12만 5천 원이면 지금 50만 원인데요? 지금 60만 원.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쁘잖아요. 저는 왜냐면 이 주식을 천천히 한 3년 정도를 보고 이렇게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그게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는 게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급등과 급락은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거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면은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공매도 세력이 붙잖아요. 요즘 공매도 세력으로 되게 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싫진 않죠. 좋기는 하죠. 옆에서 들은 게 진짜 400%, 500% 보셨다는 분이 옆에 계셨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돈을 하게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죠.